독일의 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의미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한다고 했죠. 즉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뇌를 위한 솔루션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일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빠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은 안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탕핑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결혼이나 취직을 그냥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포족 이런 비슷한 의미의 좀 슬픈 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자 살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1.5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고요. 알코올 중독 사망률이 5배 이상, 치매에 걸릴 확률은 26% 이상, 뇌졸중 위험이 18% 이상 높다고 나타났는데 모두 우리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해서 더 아프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사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사는 출발점, 뇌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날 나오는 소리가 사회적인 고립은 치매 발생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나 혼자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스트레스여서 혼자 있는 게 뇌에 좋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020년에 미국 MIT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일정 기간 격리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 영상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볼 때 그 갈망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있잖아요. 그곳과 반응하는 부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뇌 흑질이라는 영역인데요.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근육 활동이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의 합성을 관장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장기간 고립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점차 무뎌지게 되면서 뇌 신호가 약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도파민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뇌 기능 저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체 내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친구나 가족 모임을 하고 주 1회 정도는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라는 여부를 묻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빈도나 주기보다는 개인의 성향, 경험, 교류를 할 때의 감정에 따라서 매우 개인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취미도 주로 혼자 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인 고립을 택한 게 아니라면 우리 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울감, 고립감이 심해지고요. 자, 두 번째, 식습관들이 불규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일단 나 혼자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극복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의미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한다고 했죠. 즉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불편하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혼자 지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산악자전거, 등산 같은 스포츠 활동이나 혼자서 글을 써본다던가 악기를 배운다던가 하는 이런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면 삶의 풍요로운 혜택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대충 먹지 마세요. 뇌가 내장에 보내는 신호보다 내장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더 많다는 거 아시나요? 우울증 치료의 핵심 호르몬 세로토닌은 뇌보다 이런 위장에서 많이 생산되는데요. 제2의 뇌라고 불리는 내장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때로 뇌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즉 먹는 거, 이 위장에 더욱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혼술이나 혼밥하면서 외로워서
없어서 2인분 먹는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칼로리를 관리하세요. 하루 2200칼로리 이상 섭취할 경우에는 15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노년에 기억 상실을 겪을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드시면서 과식하는 게 습관이라면 최소한 한 10% 정도라도 칼로리를 좀 줄여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비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각종 만성 질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인지과학센터 연구에 의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뇌에 있는 측두엽이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평소에 그냥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한 10분 정도 산책하시고 생활 속에서 자주 움직이세요. 그러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실 수도 있고 똑똑한 뇌를 유지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사실 고립돼 있다기보다는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안 만나서 생기는 위험은 몸에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 스트레스는 피하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볼 때 사람들과 말할 일이 거의 없다, 가족의 생존 여부를 잘 모른다, 이런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지는 않은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브레인튜브를 구독하시면서 브레인튜브 구독자들과 온라인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의 35% 정도, 즉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즉 혼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혼자인 게 필수인 삶이라면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뇌를 위한 솔루션 참고하셔서 혼자 사는 즐거움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